오늘은 46쪽에서 47쪽 도전수학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곱셈에서 규칙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보는 이 단원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분수의 곱셈의 원리를 이제 좀 탐구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수의 곱셈의 원리를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색칠된 직사각형은 어떤 직사각형의 3분의 1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전제가 모든 친구들과 함께 크기가 1인 직사각형을 만들고 규칙을 찾아 설명하는 게 목표예요. 크기가 1인 직사각형이다라는 얘기는요. 뭐 1제곱미터다, 뭐 1 제곱센티미터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크기의 단위를 뭐 제곱미터로 놓든 뭐 제곱센티미터로 놓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1이라는 어떻게 보면 직사각형을 이제 가상의 직사각형을 이제 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것은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뭐 단위의 몇 제곱센티미터든 몇 제곱미터의 그 직사각형이든 그냥 이게 하나의 기준으로서의 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3분의 1, 어떤 직사각형이 3분의 1인데 어떤 직사각형이 몇 제곱센티미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직사각형이 그냥 1이야. 그랬을 때 그 직사각형의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으로 나눈 거 있죠.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을 했다면 이거는 이 직사각형의 그냥 2분의 1인 겁니다. 이 어떤 직사각형의 2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단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니까 이 같은 경우는 어떤 직사각형의 3분의 1이래요. 그러면은 크기가 원래는 1인 원래 직사각형이 있었겠지. 그러면 이 직사각형에 얼마만큼 더 크게 그려야 되느냐? 자, 일단 보니까 이게 3분의 1이라고 했죠. 이게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만큼 더 똑같이 생긴 이 3분의 1을 하나, 그 다음에 3분의 1을 또 하나 더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3분의 1이 총 몇 개가 됩니까? 네, 3개가 됐습니다. 그럼 3분의 1이 3개가 됐을 때 원래 크기가 나온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크기를 3배해서 그리면 이걸 3배 했죠. 3배. 3배해서 그리면 원래 직사각형의 크기인 1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분수의 곱셈과 연결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3분의 1 곱하기 3은 1이 됐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3분의 1 같이 이 분자의 크기가 1인 분수를 우리가 이제 단위 분수라고 하는데요. 단위 분수. 이 단위 분수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모의 크기 3을 곱해줬을 때 이제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분의 1, 5분의 1도 단위 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가 되는 분수니까요. 그럼 4분의 1에는 그냥 4를 곱하면 1이 되는 것이고 뭐 5분의 1에는 자연수 5를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이제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이번은 직사각형이 어떤 직사각형의 4분의 3이래요. 그러면은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크기가 1인 원래 직사각형은 조금 더 크겠지. 그럼 얼마만큼 더 커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에서 4분의 3을 빼면은 4분의 1 크기만큼 더 크겠죠. 1은. 그럼 4분의 1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여기서. 그렇죠.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이 4분의 3을 3등분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요 한 칸의 크기가 4분의 1이겠지. 그러면은 이 한 칸의 크기만큼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1의 크기, 이게 직사각형 이제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볼게요. 요게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신의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를 일단은 여기서는 직사각형을 4분의 3이었던 직사각형을 4분의 3을 일단은 3등분을 먼저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등분을 해주면 이제 4분의 1인 직사각형의 크기가 나올 것이고 이게 4개가 돼야겠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4분의 1이 4개 이 방법을 써서 이제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 3등분을 했다는 거는 결국 여기에서 3으로 나눴다는 얘기도 되겠지만은 4분의 3을 3분의 1로 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 분수의 곱셈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4분의 3에 결국은 3분의
4를 곱해서 1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이 분모가 4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분자에 4를 곱해주는 거고, 여기에서는 분자가 3이니까 분모를 3으로 만들어서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 같은 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약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색칠된 직사각형의 크기가 5분의 2가 된다. 그러면은 5분의 2만큼의 뭐 크기가 있다 칩시다. 5분의 2. 그럼 이것도 어차피 5분의 1로 나눠줘야겠지. 그래서 이걸 다시 5로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5분의 3, 5분의 4, 5분의 5.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다 그냥 2분의 5를 곱해주면 2분의 5만큼을 곱해주면 약분이 돼서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분의 1을 1로 만들려면은 2분의 5를 곱해주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본 겁니다. 3번입니다. 이거는 2분의 3이네요. 2분의 3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원래 크기가 1인 것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2분의 3이니까 1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크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 네, 이걸 보니까요. 일단 2분의 3의 의미는 2분의 3이라는 것은 2분의 1이 3개 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그러면 몇 등분하면 될까? 그치, 3등분을 해야겠지. 3등분을 합니다. 분자의 크기만큼 등분을 합니다. 그럼 요게 이제 2분의 1 각각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두 개만 더하는 거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만 더하면 요런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직사각형만 1이 되는 거고 나머지 2분의 1은 이제 이렇게 아웃을 시켜줘야지 원래 크기가 1인 직사각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방법은 결국 직사각형을 분자의 크기만큼인 3등분하고 그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3등분을 했으니까 3등분을 하고 나면 이게 2분의 1이 됐잖아요. 그럼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해주자. 여기서. 그래야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약분해서 1이 나오겠죠. 분수의 곱셈과 계산하면은 관련 지으면 2분의 3은 결국 여기서 3분의 2를 곱해주는 것과 같다. 아까 말했듯이 분모가 2니까 분자가 2가 됐고 여기는 분자가 3이니까 분모가 3. 그래서 이제 결국은 1이 나오는 식으로 계산을 했죠. 즉 이걸 이제 분수의 곱셈의 의미로 따지자면은 2분의 3의 3분의 2배는 뭐다? 네, 1이다. 이렇게 뭐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이게 직사각형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변해도 다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6분의 7 한번 봐볼까요? 6분의 7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6분의 7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6분의 7인데 원래 크기는 6분의 7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그럼 이것을 7등분하고 2, 3, 4, 5, 6, 7등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가 뭐가 됩니까? 네, 7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중에서 이제 7분의 1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의 7분의 1이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6을 해주면 곱하기 6, 즉 여기 나머지 요 부분만 이제 7분의 1의 6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6분의 이제 네, 여기 보면은 6분의 7 곱하기 7분의 1 곱하기 6이거든 결국.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약분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 크기가 1이라고 봤을 때 결국은 그냥 7분의 6을 곱해준 거랑 계산 결과가 같죠. 그래서 이것도 1.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분모와 분자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1이 나온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그 분수의 곱셈 또 새로운 그 부분을 탐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수의 곱셈의 원리를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냥 무조건 숫자로서 분모와 분자를 곱한다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원리를 한번 탐구해 보면서 그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더 어려운 것을 공부할 때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도 좋고요. 진짜 분수의 곱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계산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산은 어떻게 보면 필수고요. 그냥 계산은 필수고 이제 그 원리를 얼마나 이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계산만 할 줄 안다면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산만 한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 공부예요. 반쪽짜리다.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했더라?
뭐 분모끼리 곱하나? 뭐 어떻게 더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과목이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리를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